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울릉도 일주도로에서 위험천만한 낙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매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울릉도를 찾는 만큼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국토외곽 먼섬지원특별법에 따라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낙석 안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울릉도 서면 일주도로에서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도로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울릉군 서면 남양리의 관광명소인 거북바위에서 400여 톤의 바위가 무너져 3명이 다쳤고, 지난해 9월에도 북면 일주도로에서 3만여 톤의 토사와 바위가 무너져 열흘 동안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지난 4년간 울릉도에서는 크고 작은 낙석 사고가 모두 9건이나 발생했고 7명이 다쳤습니다. 울릉군이 관리 중인 일주도로 낙석 위험 구간은 모두 28곳. 하지만 이 가운데 40%인 11곳만 안전정비 사업이 완료됐고 13곳은 사업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안 절벽과 바위가 많은 험준한 지형 탓에 안전정비를 위해서는 한 곳당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 정비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릉 일주도로의 경우에는 지금 일주도로 전역이 낙석 위험이 좁아지고 있고, 지방 차원에서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국토외곽 먼섬지원특별법에 따라 전면적인 낙석 방지 대책이 조속히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외곽 먼섬지원특별법은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안전시설의 설치 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울릉 주민들이 안전하고 울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한 여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독도 수호의 전진기지인 울릉도 주민과 연간 4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인입니다. 경주시가 지난 1월 불허 결정을 내린 안강 폐기물 매립장 조성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A 업체가 청구한 부적합 통보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경주시는 A 업체의 조건부 적합 통보에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에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동안 법원 판결과 다른 경북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철강공단에 있는 포항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탄소 감축이 얼마나 시급한지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포럼이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1년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연도인 2018년보다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발표했습니다. 기존보다 크게 상향된 목표치로 1년 평균 감축해야 하는 비율이 유럽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습니다. 하지만 목표한 감축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탄소 중립의 현황과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고탄소 산업인 철강 분야의 감축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은 산업 부분의 비중이 45% 이상으로 나오고 전국 권역별로 볼 때 사위권의 배출 권역이 됩니다. 광역 단위로 볼 때. 그래서 굉장히 산업 부분으로 인한 특히 금속 부분의 배출로 인한 영향이 크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탄소 중립의 경제적인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탄소 중립을 통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특히 수소 환원 제철 기술을 위해 포스코와 포항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소 경제라는 측면이 공급도 있고 그다음 저장도 있고 사용 기술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설비도 필요할 것이고 그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할 것이고 유지 보수하는 인력도 필요할 것인데 포항에선 수소 환원 제철소 부지 조성을 위해 바다 매립을 추진하고 있어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해양 쪽에 있는 것도 소중하지만 어쨌든 탄소 중립과 수소환원 제철이 더 중요하다는 걸 국가전략적으로, 그래서 이 포항시민 뜻을 잘 모아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인 과제에 직면한 포항시와 포스코. 산업 경쟁력과 환경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58회 대통령배 전국 고교야구대회가 오늘부터 2주간 포항야구장과 포항생활야구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년도 우승팀인 군산 상일고와 포항 제철고, 경북고, 대구 상원고 등 전국 35개 팀 4,500여 명의 선수와 응원단이 참가해 한여름 그라운드에서 뜨거운 승부를 펼치게 됩니다. 1967년 서울 동대문 야구장에서 출범한 대통령배는 인천과 수원, 천안 등 지역을 오가며 고교야구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올해는 개최지를 포항으로 옮겼습니다. 대구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임대인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하고도 피해 보상이 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최근 사회 초년생과 같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잇따라 불거진 다른 전세 사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대구시 북구 침산동 도시형 생활주택에 살던 17가구 세입자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건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신탁회사 동의도 없이 불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 15억 5천만 원을 떼이고 거리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40대 임대인은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에 나서는 모습도 보이지 않다가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그동안 고통에 비해 턱없이 약한 형이라며 항소 검토와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전세 사기 사건의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저희의 재판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다음 재판부터는 조금 더 확실하게 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가해자들을 엄벌하는 그런 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인은 사기 행각이 드러나 징역형이 내려졌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신탁회사가 제기한 주택 인도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위해 전세 사기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피고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속이 후련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 전세금을 찾거나 내가 지금 살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의한 특별법의 개정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한 사례는 대구 418건, 경북 253건입니다. 대부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이고 사회초년생이나 내 집 장만을 꿈꾸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3.64%로 대다수입니다. 이제가 사회에 진출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로 삶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겠다며 일상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신속한 수사와 엄벌,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플랜트 노조가 포항시의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플랜트 노조 포항지부는 오늘 포항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포항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을 보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포항의 건설 노동자들이 규정으로 명시된 지역 내 근로자 우선 고용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포항시가 직접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학의 발상지인 경주시 현곡면 용담정이 경상북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0일 동안 지정 예고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경주 용담정은 동학 창시자 최재호의 득도처이자 동학 발상지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난해 동학 교육수련원이 문을 여는 등 성역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포항시 가족센터는 7세 이상 18세 이하 다문화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연간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며 학원비와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할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전화 상담 후 포항시 가족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